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세계 여러분을 모십니다. 구단급 정치 맛집의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지성, 만이천복 정치 현역, 전 대표,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단급이 아니라 네. 구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성급 이렇게 호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단급 알겠습니다. 네, 바꿀게요.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네. 자,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 셰프는요, 네, 동남아 아닙니다. 네, 정치 행간을 정확히 분석하고 매일 혀를 연마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하루 12,000보로 체력도 연마하셔가지고 절대 현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방송 출연하고 네. 열심히 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12,000보가 아니라 15,000보입니다. 15,000입니까? 저 그것도 좀 다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걸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네, 좀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네, PT 받고 네, 이게 참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PT 받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제 그 건강에 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네, 열심히 운동하죠. 알겠습니다. 네. 운동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그렇죠. 정리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TV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젊어졌다고. 근데 피부 관리 받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는 받지 않지. 따로 받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저희 어머님 닮아가지고 네. 피부가 좋아요. 피부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야 뭐 우리 조카도 피부과 의사지만은 네. 안 가요. 안 가요? 네. 주사 그런 거 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정치 맛집의 에피타이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답니까? 준비했는데 저희가 많이 준비했어요. 네. 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다. 치안감 인사 논란은 어이없는 과오다. 국기문란이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도 말로 여러 좀 설화를 남겼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고 네. 검사로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고 다소 표현이 좀 거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돼야 되고 예.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님께 4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는 인사를, 두 번째는 도어 스토핑. 예. 거기에서 말씀 조심하셔야 된다. 예.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 예. 마지막 4번째는 사정보다는 경제, 물가 대책을 세워서 용서를 통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법령에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한다. 이런 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총장 없이 인사를 쭉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한다. 그때. 하는 것을 얼마나 지적을 했고 예.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기는 안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고 네. 그건 안 되죠. 네, 네.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이자를 면제 결정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건 진짜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국정원에서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인혁당 그리고 국가 인권 피해, 국가 범죄 피해 받은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해서 다 성사가 됐는데 네. 인혁당 재건이 이창복 선생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1심에서
배상 피고들이, 판결이 있었죠. 원고들이 이창복 선생이 패사했고 네. 2심에서 선고를 할 때 자꾸 좀 선고 연기를 해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 원금 5억은 내고 네. 이자 10억은 탕감해 주는 네. 조정안을 냈어요. 원고안을 조정안을 냈어요. 예. 냈는데 우리 국정원은 그대로 하겠다 하고 국정원은 들어줬는데 법무부에서 왜 안 들어줬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국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네. 해서 국정원에서 우리가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다 네.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결정을 못했던 것을 한동훈 장관이 그걸 결정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면은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걸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검사들이 반대했습니까? 그 검사들이 반대했죠. 아이고. 소송은 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고검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국정원, 고검 네. 이렇게 3자 합의가 돼야 되는데 반대를 하고 법무부에서도 또 그걸 밀어붙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검찰한테. 사이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봐요. 아, 예. 탁 해내잖아요. 네. 얼마나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실세는 실세인가 봅니다. 자, 대통령은 나토 가기로 했는데 나토 가기로 한 거는 잘한 결정입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도 이건 아니다. 네. 그것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이 네. 가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왜요? 그렇지만 기왕 네.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를 바라지만 네. 단 네. 한 가지 나토나 특히 미국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꾸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 네. 굉장히 압박을 해요. 네.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무기를 줘도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것은 응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아마 정부에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현금 지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 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 지원을 하면 나중에 러시아와 예. 통상 재개를 할 때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줄타기 외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인도처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외교 네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메인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셰프 할까요? 하세요. 네. 그런데요 정치권은 왜 이렇게 뭐 합의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싸움만 하는 거죠? 본래 정치권은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건데 이건 한도 끝도 없이 특히 집권 여당이 네. 선거에 이기고 네. 그것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싸우는 꼴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네. 우리 국민은 물가 전쟁인데 집권 여당에서 뭐 대표가 악수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건 다 좀 유치원 학생들이 노는 것 같아요. 유치원 학생 같아요. 네. 또 그러게요. 등짝 때리고 이거는 좀 처음 본 얘기예요. 처음 본 일이에요. 글쎄요. 네, 요새 정치인들은 좀 다르죠. 제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우리 원장님 찾아뵀어요. 국회는 왜 이렇게 일 안 합니까? 그때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국회는 싸우는데 합의하는 곳이 아니고 싸우는 데입니다. 얘기했는데 10년 전에도 이거 왜 이렇게 안 풀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합의하는 곳이 아니고 토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싸우면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국회는 민심을 먹고 사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하지 마라. 이 말이 옳다 하는 것은 이미 이 민주당에서 그 박홍근 네. 원내대표가 딱 양보를 해줬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이 양보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했죠. 그건 잘한 제가 겁니까? 일주일 전부터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민주당 차지했으니까 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옳다. 네. 그러나 정치는 협상이기 때문에 네. 주고받아야 된다. 체계작구 심사. 체계자구 심사를 국민의힘에서도 야당 때 요구를 했으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여당은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네. 야당한테 명분을 주어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종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선언하고 협상이 된 것은 국민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여야가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우면은 예. 국민들이 빨리 또 언론에서 세게 지적을 하면서 뭐가 옳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네. 자, 국민의힘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준석 대표 윤리심판원 판단 2주 미뤄지고 그랬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 형사법상 얘기니까 용어가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종범이 네. 즉 김철근 실장이 예,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수순에 들어왔어요.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범, 주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2주 후에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준석 대표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경고이고 네. 만약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도 네. 안 해도 이미 상처는 맞죠. 이준석 대표가 맞고 예. 또 과연 리더십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생길 것인가 네. 하는 것도 염려가 돼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 젊은 청년이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는데 저렇게 되면 될까? 팽 당합니까? 글쎄요. 그 만약에 사실이라면 팽은 아니겠죠. 네. 자업자득 아니겠죠. 네, 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도 뭐 최강욱 의원이 절차에 따라서 네. 재심 청구를 했으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이거 여야가 전부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으면은 네. 되겠느냐. 예. 저는 결정을 진짜 번개처럼 빨리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주 미룬 거는 이준석한테 거취를 자기가 판단하라 이렇게 시간을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징계는 코앞에 왔고 알아서 결정하라. 네.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108번내하고 있다는 이재명 의원. 글쎄요, 뭐 108번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겠죠. 네. 왜냐하면은 당권을 생각했던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나 네. 또 홍영포 전 원내대표도 코앞에서 네.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당신 나가지 마라. 네. 그리고 서른 의원도 면전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네. 상당한 의원들의 그 압박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네. 108번내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은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저 자신한테는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저는 일찍부터 그랬어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게끔 초석을 깔아주더라고요. 네. 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을 받으면 뭉칩니다. 네. 그러니까 탄압 당하는 사람은 커집니까? 커지죠. 네. 그래서 저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님께 말씀드리지만은 YS 정부 초기에 예. 사정을 세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박수를 보내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초과됐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죠. 한두 달 만에. 그렇죠. 취임 한 달 반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50% 미만 40%대에서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됐든 김영삼 정부가 사정을 세게 해서 1년간 90% 이상을 받았지만은 결국
경제가 망해서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경제를 챙겨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IMF 때는 세계 경제는 좋았고 우리나라 경제만 나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지만은 지금은 세계 경제가 다 나빠요. 예.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네네, 바이든 그렇죠. 42, 트럼프 44. 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현재 지지도가 떨어지고 참여연 선거가 어려워진다는 것 네. 아니에요. 예. 엊그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경제, 물가, 민생 문제를 전념하고 사정이 있으면은 좀 최소화, 간결하고 신속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네. 경제로 가자. 미래로 가자. 예. 누리호도 지금 우주로 날아가서 뺑뺑뺑 도는데 우리는 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천공 스승이 자꾸 김건희 여사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기 짱될 거다. 더 나가라. 막 활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맞물려 가나요? 글쎄요. 천공스승까지 나서니까 이제 뭐 법사도 나설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영부인은 영부인답게 예. 공적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또 옳은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국악을 진흥시켜야 된다. 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시니까 저는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의원들도 그렇게 염려를 한다고 하면은 총리 한덕수 총리도 염려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네.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셰프가 이번 여기 식당 오기 전에 전 직장 얘기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 원훈이 있지 않습니까? 원훈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있는데 박지원 원장께서 거기다 세우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원훈이 바뀌었습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김종필 중정부장이 만들었던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네. 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오늘을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국정원의 일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하는 게 네. 옳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초심으로 가야지 예. 만약 중앙정보부의 그런 행태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 정신, 네. 그 질 높은 퀄리티 높은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않는 국정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엊그제 간둔 잉크도 말라지 않았는데 제 친정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글씨 서체가 신영복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비판하는데 저는 이 비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깨동무체라고 해서 네. 얼마나 많은 그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가 통용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을 살았고 네. 소정의 죄값을 했고 국가에 의해서 복권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왜 그러한 서체를 안 써야 되는지 네. 그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역설적으로 그걸 보고 국정원 직원들이 더 마음을 되새기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바뀌었으면 뭐 바뀌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그 원운석을 저도 이렇게 쭉 보관했어요. 네. 이렇게 그 뭐 정원 같은 데다 이렇게 쭉 했는데 그걸 갖다가 쓰시기로 했대요. 네. 그런데 사실 원운석 바꿀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정보는 정보는 국력이다. 국력이다. 예.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었죠. 아, 네.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정보원 이름도 바뀌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국가정보원이 좋다. 그리고 저도 예.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은 지켰지만은 네. 원훈서까지 그걸 하면은 또 뭐 그래서 그냥 바꿨는데 네. 그거 바뀌는 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네. 저는 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네, 좀 피해도 입었고요. 저는 막 쫓기기도 했고. 그리고요, 국정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 대기 발령. 이 부분은 이거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물론 1급들은 어떤 부서든지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나가줍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전원을 대기 발령을 내신다고 해서 네. 뭐 물론 직무대리들은 발령됐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 핵실험 위협이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또 국정원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이 부서장 인사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것도 현 원장이 하는 일에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밖에서 이렇게 해외 정보를 지금 가장 필요할 때이기도 해요.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그러한 것들은 잘 될 겁니다. 잘 할까요? 우리 그 조직들이 좋아서 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국민이 깜짝 놀란다거나 불안하면은 빨리 종식시켜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네. 저는 보세요. 이번에 경찰, 네. 검찰, 네. 국정원 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전체가 바뀌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16일 만에 순서대로 국세청, 경찰, 검찰, 군, 국정원 다 인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혁명에서도 이렇게 군사혁명에서도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니까 야 이거 진짜 정권이 교체됐구나 하는 것도 실감하고 또 한면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진용을 갖추어서 열심히 나가겠다 하는 의지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원전 문제에 대해서 5년간 바보짓 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5년간 똑똑한 짓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려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정치권이 조금 똑똑한 짓을 할까요? 싸움 덜 할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다음 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당도 야당도 제 페이스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이상 가면은 네. 국회를 버려요. 한 달 동안 거의 지금 손 놓고 그렇죠. 있었어요. 이제 그럼 국민들의 민심이 저는 네. 이제 실마리를 잡아가고 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민주당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희망을 보았고 예. 또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를 탓하지 않고 실적으로 예.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국회가 개원을 해서 또 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순방에 나갑니다. 다음 주는 좀 굴러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는 또 국회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외교를 서포트하지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진짜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성공적으로 외교를 하시고 또 국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협력하고 우리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서포트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보는 국력이다. 이 원론을 가장 좋아했는데 왜 결정은 다른 걸로 났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좋아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들도 그때 당시도 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가 굉장히 선호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정부는 국력이다를 선호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를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음지에서 양지를 그걸 했다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하셨지만은 우리가 상신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거 진짜 변명 같습니다만은 제 책임이죠. 그렇지만 저는 신용복체 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내 책임입니다. 아, 보도 보고 아셨구나.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맛집 셰프 박 셰프,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